안녕하세요. 수학문제답 깨기의 수다쌤입니다. 제 강의 난이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강의 난이도는요, 5개 단계로 나눴어요. 첫 번째가 A단계, B단계, C단계, D단계, E단계. 그래서 A단계, A 스텝은요, 난이도가 하입니다. 하, 기초문제 위주고요. B 스텝은 중하, 학교시험 난이도, C 스텝은 중상, 학교시험 난이도. 해서 보통 학생분들이 본인의 실력이 중간 또는 하위권 학생이면요, 이 A, B, C 요거 3개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모든 공부는요, 자기 난이도에 맞는 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A, B, C 하시고요. 이제 D부터는 좀 어려운 문제예요. D단계는 상위권 학생들. 그 다음에 2단계는 더 어려운 거예요. 최상위권 학생들과 교사분들. 교사분들은요, D하고 E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구성을 해놨으니까요. 자기 난이도에 맞는 거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 단원을 공부하는 학생들은요, 아무리 좀 실력이 좋은 학생들도요, 처음부터 강의 하나씩이라도 보고서, 그 다음에 본인이 D 실력이다 그럼 D에 있는 강의 위주로 많이 보시면 될 겁니다. 자, 난이도 설명 끝내겠습니다. 제곱근과 무리수 D스텝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낼 수 있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그랬습니다. 자, 근호, 루트죠. 그쵸? 이렇게. 요거 사용하지 않고 나타낼 수 있는 거. 넓이가 25파인 원의 반지름 길이. 자, 원의 반지름 길이를 우리가 보통 R이라고 하면요. 자, 넓이는 어떻게 되나요? 넓이가 파이 R 제곱 되겠죠. 그러니까 파이 R 제곱이 25파인 거예요. 파이 똑같이 있으니까 R 제곱이 25면 되겠죠. 자, R 제곱이 25. 그럼 R은 어떻게 돼요? R은 5. 반지름 길이가 5니까요. 근호 없이 표현할 수 있네요. 자, 니은요. 넓이가 50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자,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하면 자, 넓이는 x제곱이 되겠죠. x제곱이 50 이렇게 돼야 돼요. x값이 자, 루트 50이 되는데 자, 루트 50은 이게 완전 제곱수가 아니죠. 제곱수가 아니기 때문에 루트 없이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니은은 안 되고요. D가 겉넓이가 54인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 길이. 자, 한 모서리 길이를 x라고 해요. 정육면체 이렇게. 이렇게 다 x 이렇게 됩니다. 자, 겉넓이가 54가 돼야 됩니다. 겉넓이. 한 면의 넓이는 x 곱하기 x에서 x제곱 되겠죠. 자, 이게 6면체니까 6개가 있겠죠. 겉넓이는 6x제곱. 이 값이 얼마? 54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x제곱이요. 6으로 나누면 6, 9, 54 이렇게 되고요. x값은 자, 뿔마 3이 되겠죠. 뿔마 3. 근데 양수니까 3만 되겠네요. 이것도 근호 없이 표현이 가능하네요. 자, 리을. 직각을 낀 두 변의 길이가 아까 12하고 직각을 낀 이렇게 삼각형이 있는데 12와 5래요. 5, 12 이렇게. 빗변의 길이 이거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되겠죠. 이것도 외워야 돼요. 5대 12대 13 이거 외우고 계세요. 자, 이거 제곱이 25고요. 12의 제곱이 144 이렇게 돼요. 더하면 169인데 169는요 13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빗변의 길이가 13이 됩니다. 이것도 루트 없이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나올 때 같이 외우세요. 지금 5대 12대 13 나왔죠? 그 다음에 더 간단한 게 3대 4대 5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리수 나오면서 각도 있는 것들 있죠. 이렇게 직각이고 여기 60도인 거. 1대 루트 3대 2. 그 다음에 직각을 끼고 여기가 45도. 1대 1대 루트 2. 그래서 이것만 외우고 계시면 됩니다. 여기서 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루트 플러스 루트 7이 A에서 루트 7을요,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A를 이용하여 나타낸 것은 그랬습니다. 자, 보기 한번 보세요.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자, 이 문제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이게 무슨 문제일까요? 루트 더하기 루트 7을 A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루트 7을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자 A를 이용해서 나타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식이 지금 등식이 있죠. 루트 7을 자 A를 이용해 나타내라. 만약에 그냥 루트 7은요
a를 이용해서 나타나면 이거만 넘어가면 되겠죠. a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는 건데, 자, 문제는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그랬어요. 아까처럼 이렇게 표현하면 근호가 사용되죠. 여기 루트 5.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근호 없이 표현하라 이겁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까요? 여기가 지금 근호가 두 개가 있죠. 루트 7을 표현하는 거예요. 루트 7을. 그러면 여기서 이 루트 5, 이 루트 5에 있는 이 근호를 없애줘야 돼요. 없애줘야지만이 나머지 여기서 관계 중에서 루트 7과 a 관계로다가 표현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루트 5를 없애는 거를 목표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 루트 기호를. 그러니까 얘 루트 기호를 없애려면요. 자, 이대로 그냥 제곱해주면은 만약에 양변 제곱했다 그러면 이거 사라지는 것 같긴 하지만 또 두 배의 앞에 거 뒤에 거 나오기 때문에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루트를 없애고 싶으면 루트 5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넘겨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a 마이너스 루트 7 이렇게요. 예를 들어 해설에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양변 제곱해가지고 풀었어요. 그럼 저렇게 푸는 건가 보다라고 하고 넘어가면 안 되고요. 왜 이렇게 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방향성을 느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제곱을 해주면 이제 여기 있는 루트가 사라지겠죠. 5에 해당하는 게. 요거 앞에 거 제곱, 그 다음에 2배의 앞에 거 뒤에 거. 마이너스에 2a의 루트 7, 그 다음에 플러스 뒤에 거 제곱 7 이렇게 되겠죠. 그죠? 제곱하고 나니까 이제 무리수 있는 부분은 루트 7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능한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방향성에 또 루트 7을 구하는 거잖아요. 루트 7에 대한 방정식을 푼다고 생각해야 돼요. 모양이 지금 1차 방정식 모양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걸 1로 넘기면은 2a의 루트 7이요. 5는 1로 넘어갑니다. a 제곱에서요. 이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5죠. 7 빼기 5는 2.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루트 7의 개수인 2a로 나눠줍니다. 루트 7에 대한 방정식처럼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나눠주면 2a분의 a제곱 플러스 2. 루트 7을 a로 표현했네요. 답은 이렇게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방향성을 잘 생각하시길 바래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a가 0보다 작을 때 그랬어요. 음수일 때. 자, 이 값을 간단히 하면 그랬습니다. 자, 문제를 보니까 루트의 뭐 제곱, 루트의 제곱 이런 모양들이죠. 자, 루트에 우리가 a 제곱 공식이 어떻게 된다? 요게 절대값 a랑 같습니다. 그래서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대로 나오고요. a 값이 0보다 작을 때는 부호가 반대로 돼야 돼요. 그래야지 요 값이 양수되는 겁니다. 자, 요거에 관련된 문제인 거예요. 볼게요. 자, 요거를 간단히 해보면요. 4는, 자, 루트 4는 2로 나올 수 있고요. 바깥으로 2. 요게 a제곱이죠. 자, a제곱. 그럼 이게 절대값. 이게 절대값 a랑 같은 거예요. 아까 3 나가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절대값 a인데 a가 0보다 작죠. 음수인 경우는 절대값이 풀어지면서 이렇게 음수인 경우는 절대값 풀어지면서 마이너스 하나 더 붙습니다. 이 값은 마이너스 2a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뒤쪽 부분은요, 이것도 이거 사라지면서 이렇게 절대값이 되는 거예요. 절대값. a가 0보다 작다. 음수기 때문에요. 이 절대값 풀어지면서 마이너스가 하나 더 붙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다 해볼까요? 자, 이거 0.16은 100분의 16, 즉 10분의 4. 0.4의 제곱이에요, 여기. 그래서 이것도 0.4 제곱 a 제곱이니까 0.4a의 절대값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곱의 루트니까요. a가 음수죠. 0.4를 곱해도 음수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어 나옵니다. 마이너스 0.4a 이렇게. 여기만 계산한 거예요. 근데 또 앞에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가 또 있죠. 그래서 가로치고 이렇게 마이너스 붙여도 되고 그냥 플러스 플러스도 됩니다. 그 다음에 뒤쪽은요. 자, 6.25 여기에요. 100분의 625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트 바깥으로 나가면 이건 10의 제곱이고 얘는 25의 제곱입니다. 10분의 25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a제곱 절대값 a랑 같다 그랬죠? 이렇게 a가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어 나와요. 그래서 여기가
곱하기로 돼 있고요. 마이너스 붙일게요. 자, 10분의 25a 이렇게 됩니다. 이거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니까 곱하면 플러스 되겠죠? 플러스 되고 이거 2도 약분 되겠네요. 그러면 숫자는 3이고 문자는 AA니까 A제곱. 자, 그리고 뒤쪽 볼게요. 자, 마이너스 둘 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되겠죠? 그리고 분수로 먼저 써볼까요? 10분의 4A 이렇게. 자, 이거는 10분의 25A 이렇게 돼요. 자, 약분을 해보면 자, 4랑 25 곱하면 100이잖아요. 이것도 100이고, 그쵸? 약분 다 해도 되지만 4 곱하기 25, 100 이런 것들 좀 빨리 보면은 다 약분이 사라지겠네, 이렇게. 그래서 A제곱만 나오죠. A제곱. 근데 앞에 아직도 마이너스가 살아있어요. 마이너스 A제곱. 3A제곱 빼기 A제곱은 2A제곱 되겠죠. 답은 2A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루트의 x 플러스 5의 제곱 더하기 루트의 x 마이너스 5의 제곱은 10을 만족시키는 x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뭐 이렇게 방정식을 풀어라 그래도 되고요. 뭐 범위를 구하라 그래도 돼요. 이 방정식을 풀으라고 해도 답이 만약에 범위로 나오면은 범위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자, 루트의 제곱 루트의 제곱은 뭐랑 같다? 절대값과 같다 그랬죠? 절대값으로 바꿔서 넣고 볼게요. 이렇게 더하기 요것도요 똑같아요. 절대값 x-5 이렇게. 이 절대값은요, 이 절대값 안이 0을 되는 값을 기준으로 전으로 바뀝니다. 즉, 요 값이 0이 되는 거. 그럼 x가 얼마? 마이너스 5를 기준으로 이 전으로 값이 바뀌게 나오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안에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0이 되는 거. 0이 되려면 x값은 5가 되겠죠. 5를 기준으로 해서 이 값 자체가 바뀝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 이제 논리 문제 되는 논리. x의 범위를 나눠서 풀어야 돼요. 이렇게 수직선이 있으면 지금 마이너스 5도 문제가 되고요. 5도 문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직선에서 범위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야 돼요. 마이너스 5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요 사이 5보다 클 때, 이런 식으로요.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5보다 작을 때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x가 다 써볼까요? 두 번째는요, x가 마이너스 5보다는 크거나, 자, 같다는 건 둘 중에 한 군데 붙이면 돼요. 크거나 같고, 될까요? 5보다는 작을 때. 그리고 세 번째 경우가요, 자, x가 5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x가 마이너스 5보다 작으면요, 이게. 자,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거 음수 되겠죠. 자, 음수인 경우는 절대값이 풀어지면서 마이너스가 붙어 나와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가 되는 겁니다. 이 값은요. 자, 이것도 x가 마이너스 5보다 작으면요. 당연히 음수 되겠네, 이거. 절대값 풀어지면서 마이너스 붙어 나오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5. 이런 경우는 이게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2x 이렇게 따라갑니다. 자, 그리고 자, 이 값이 10이 돼야 되겠죠? 자, 이 값이 이렇게 자, 이 값이 10 x값을 구해보면 이게 마이너스 5 나와요. 근데 이 범위에는 여기에 속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건 안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을 때. 즉, 마이너스 뭐 4. 여기는 값 아무나 집어넣어봐도 범위 금방 알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뭐, 제일 쉬운 거 0. 0 집어넣으면 0 플러스 5는 양수 되겠죠. 그러니까 양수가 되는 겁니다. 양수. 양수일 때는 그대로 나와요. x 플러스 5가. 그 다음에 여기는 5를 빼주면요. 제일 큰 게 5인데 5를 빼주면 음수 되겠죠. 이 부분은 음수. 절대값이 풀어지면서 마이너스가 붙어 나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렇게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다 10이 나오겠네요. 무조건. 그러니까 이 범위에서는 항상 다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x가 5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5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건 양수 그대로 나올 거고요. 이것도 양수니까 그대로 나올 거예요. x 플러스 5 뒤에는 x 마이너스 5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사라지고 2x가 나오겠지. 2x.
그쵸? 요게 10 되는 거. 요거는 x값은 5죠. x값은 5인데 5는 범위에 속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것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최종적인 x값의 범위는 뭐가 되면요. 아까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은 것도 되고요. 5도 됐죠. 5도 됐기 때문에 한 번 어떻게 쓰면 된다? x는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네, 답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이요. A가 0과 1일 때 보기에서 옳지 않은 것의 개수를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보기들이 쭉 있네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다 부등식 문제죠? 부등식 문제들. 대소비교 문제입니다. 자, 제가 대소비교는요.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면 좋다고 했죠. 자, 볼게요. 기억. 자, 대표적인 성질이요. 이게 제곱 같은 거 해도 부등호가 안 바뀐다는 거. 이런 겁니다. 자, 루트 a와 1이에요. 이것도 양변 제곱해 보세요. a, 이건 1이죠. 1. a가 0과 1 사이이기 때문에요. 자, 1이 더 크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틀렸네요. 그쵸? 1번. 기억이 틀렸고요. 자, 니은 볼게요. 자, 루트의 이렇게 제곱은 절대값하고 이렇게 의미가 같다 그랬죠. 절대값. 그리고 절대값은 이 안에가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중요해요. 근데 a가 0과 1 사이의 값이면요. 1에서 0과 1 사이 값을 빼주면, 즉 이런 거 뭐 2분의 1 같은 거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 양수 되겠죠. 자, 양수인 경우는 이 안에 게 그대로 나와요. 1-a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니은도 틀렸네요. 자, 디귿은요. 1하고 루트 a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는 제곱해 주세요. 제곱. 제곱하면 이거 a분의 1 이렇게 돼요. 그쵸? 그리고 역수 한번 취해볼까요? 역수 취하면은 부동호방이 바뀌어요. 이렇게. 1은 역수치도 1 되겠죠. 이렇게. 자, 이건데 한번 보세요. 맞나? a가 0과 1 사이. 0과 1 사이면 맞죠? 만족하니까 이렇게 거꾸로 쭉 가면 이것도 맞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은 참인 거고요. 자, 리을이요. a제곱하고 루트 a분의 1입니다. 자, 이것도 양변을 제곱해 볼까요? 이거 귀찮으니까. 그러면 여기는 a 4제곱이 돼요. 여기는 a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요. 양변에 a를 곱해요. 자, a가 양수예요. 0과 1 사이긴 하지만 양수기 때문에 a를 곱해도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어요. 1 이렇게 되겠죠. 자, 볼게요. 이 부동호가 맞는지. 자, a는 0과 1 사이 값을 5번 곱해도 0과 1 사이 값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1보다 작다. 참이 되네. 그렇죠? 거꾸로 쭉 가도 되니까 리을도 참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x가 60 이하의 자연수일 때 루트 x가 무리수가 되도록 하는 x의 개수를 구하시오 입니다. x가요 60 이하의 자연수고요. 그럼 60개겠네요. 1부터 60까지니까. 루트 x가 무리수가 되도록 하는 그랬습니다. 우리 숫자를 루트 안에 숫자를 집어넣으면 대부분이 다 무리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이 전체에서요. 전체 60이란 말이죠. 60개 중에서 이 유리수가 되는 거 있죠. 유리수 되는 거의 개수를 빼주면 되겠죠. 전체에서. 그러면 유리수가 되는 거 볼게요. 이게 유리수가 되기 위해서는요. x값 자체가 완전 제곱, 제곱수가 돼야 돼요. 제곱수. 이 x값이 제곱수. 즉 1의 제곱, 2의 제곱 이런 것들이 돼야지만 이게 유리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리수가 되는 개수를 구해 볼게요. 60가지 중에서. 그럼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어디까지 돼요? 66, 77, 49, 7의 제곱도 49 되고 8의 제곱이요. 88, 64죠. 60이 넘어가죠. 그러니까 얘는 안 돼요. 이렇게 1의 제곱부터 7의 제곱까지 개수가 7개가 되겠죠. 7개. 그래서 60에서 7개를 빼줍니다. 그러면은 53 이렇게 되겠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수직선 위에 한 변의 길이가 1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 ABC를
자, 화살표 방향으로 굴려 다시 처음 상태가 되어 멈추었을 때 점 A가 지나간 곡선의 길이는 그랬습니다. 자, 문제 파악을 먼저 해야 돼요. 이렇게 이등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래. 이렇게 1, 여기 루트 2 되겠죠? 이렇게 얘를 굴린 겁니다. 이렇게 굴려요. 그러니까 맨 처음 굴러가면 요 점은 딱 요 점을 어떤 원의 중심으로 하고 이렇게 회전이 되겠죠? 그쵸? 그럼 C가 이렇게 와서 이쪽에 붙겠죠? 자, 이거를 좀 더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있고요. 자, 이쪽부터 좀 그려볼게요. 자, 요 점이 A점, B점, C점입니다. 자, 맨 처음에 회전을 시키면요, 요 점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요 점이 이렇게 가서 C가 이렇게 원을 그려서 여기로 오겠죠? C점이 여기로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가서 요 점이 A점이 되겠죠. 한 바퀴 한 칸 가면은 이렇게 돌아가면서 색깔 좀 틀린 걸로 해서 볼게요. 두 번째 이렇게 한 바퀴 돌렸을 때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가 이제 C가 되겠죠. C가 일로 오고 요 A가 일로 올라서 요 자리가 A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B는 똑같이 B고요. 이렇게. 자, 그러면 A가요. 요 점이 자, 요 점이었던 게 B를 원의 중심으로 하고 이렇게 회전이 되겠죠. 이렇게 와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자, 다시 가면요. 이제 요번에 C를 이 중심으로 하고 회전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선이 반지름 돼가지고 이렇게 모양이 돼가지고 여기 딱 붙을 거예요. 요 점이 이제 A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빗변이 여기서 이렇게 빗변이 되고요. B도 이렇게 회전돼가지고 이렇게 올라오겠죠. 이렇게 직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 B가 일로 올 거고요. A가 일로 오고 C는 그대로 C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가면은 이제 요 B점이요. 이렇게 A를 중심으로 원을 그리겠죠. 이렇게 원을 그려서 여기에 B점이 오게 되고요. 그럼 여기 삼각형이 이렇게 이런 식이 되겠죠. 이렇게. 다시 요 C점도 이렇게 해서 일로 올라가고요. 그래서 원래 있던 삼각형과 모양이 똑같이 나오겠죠. 이 삼각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럴 때 아까 점 A가 지나간 곡선의 길이. 자, A가 지나간 게요. 지금 아까 요 부분. 요렇게.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갔죠. 그래서 요 두 개를 더하면 되겠네요. 자, 여기는요, 그럼 반지름 길이가 일자리 원에, 자, 4분의, 이제 4분의 1이죠. 반지름이 일자리인 원의 이 둘레의 길이는 2파이가 돼요. 자, 2파이. 2파이를 여기가 각이, 자, 90도죠. 90도는 전체 4분의 1. 이런 각도 주어졌을 때, 이 뭐 360분의 90 이렇게 하지 말고요. 기본적인 것들은 그냥 외우세요.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있잖아요. 딱 자르면 이거 90도에 해당하는 게 얼마다? 4분의 1. 이렇게 됩니다. 4분의 1. 그 다음에 막 60도다 그러면요. 이렇게. 60도입니다. 60도. 60도는 전체 6분의 1. 그쵸?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120도다 그러면 120도. 120도는 전체 3분의 1. 자, 그리고 나오는 게 이게 한정적이에요. 다 막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피자 자르면 이렇게 모양 되겠죠? 이거 하나가 45도. 그래서 8개로 나누면요. 45도일 때가 전체 8분의 1. 이렇게. 이런 것들이 좀 빨리빨리 나오게 그냥 이 정도는 감각적으로 외우고 계세요. 그러니까 90도다 그러면 전체 4분의 1. 60도는 전체 6분의 1. 그다음에 120도라면 3분의 1. 45도는 8분의 1. 하면 이 정도에서 다 나옵니다.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 이거 외우고 있으면요. 바로바로 이렇게 분수로 바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A가 여기서 이렇게 간 거 볼게요. 여기서 여기까지 간 거 이렇게. 자, 이번엔 반지름 길이가 여기가 루트 2가 되겠죠. 루트 2. 그쵸? 루트 2짜리인 거니까 전체 둘레의 길이가 2 루트 2 파이 이렇게 되고요. 2 루트 2 파이. 이 각이요. 자, 여기 각이 보면은 45도잖아요. 45도. 나머지 각 180에서 45도를 빼면은 135도가 되겠죠. 이렇게 135도. 자, 해서 요거는 자, 예를 들어서 360도분의 135도. 이렇게 해서 비율을 알아내도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45도랑 상관이 있는 거예요. 아까 피자 요거 큰 판 여기 볼까요? 이렇게.
이건 4분의 1이고요. 더 자르면, 한 번씩 더 자르면, 하나가 8분의 1이죠. 그쵸? 근데 이게 지금 하나가 45도, 이쪽이 45도잖아요. 45도고, 나머지잖아요, 나머지. 지금 몇 개에 해당하는 건가, 이게? 3개. 즉, 8개 중에 3개에 해당하는 거. 그래서 이게 8분의 3이에요. 약분해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지만, 아, 이게 이거 알면은 바로 그냥 얼마다? 8분의 3이구나. 라고 알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더하면은 답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2가 약분되니까 이거 4 되겠네요. 이렇게. 그럼 4로 통분되겠죠? 4로 이렇게 표현해보면, 2파이. 자, 파이도 공통이니까 묶어내 볼게요. 2. 그 다음에 여기는 3 루트 2파이니까 3 루트 2. 4분의 2 플러스 3 루트 2의 파이. 요게 답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렇게 비율로 빨리빨리 나오는 거 있죠? 이런 감각도 좀 익혀 두셔야 돼요. 계속 360분의 몇 도 이렇게 하면 늦어져요. 계산을 빨리 하는 방법은 이런 자주 나오는 것들은 이 비율 같은 거를 외우고 있는 겁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실수에 대한 두 친구의 대화이다. 다음을 구하는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 호곡. 수직선 위에 점에 대응하는 두 유리수 사이에는 유리수가 몇 개가 있을까? 탄현이. 그야 무수히 많지. 왜냐면 두 유리수 3과 5를 생각해봐. 두 수를 더해서 2로 나눈 4는 유리수이고, 다시 3과 4를 더해서 2로 나눈 3.5도 유리수거든. 이런 방법으로 계속 찾아가면 유리수가 무수히 많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어. 호곡, 그럼 3과 5 사이에 무리수는 몇 개 있을까? 1번요. 마지막 호곡의 질문, 기억에 대한 대답으로 알맞은 것을 쓰시오. 그랬습니다. 그리고 2번은요. 1에서 쓴 대답의 이유를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 설명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먼저 드리면요. 자, 3과 5 사이의 무리수는요. 자, 무수히 많습니다. 무수히 많다. 이렇게 돼요. 자, 그 이제 이유를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요거 든 거랑 좀 비슷하게 한번 들어볼까요? 수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자, 3과 지금 5가 있다 그랬죠. 그렇죠? 3과 5 사이. 요 사이에 있는 무리수를 아무거나 하나 찾아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게 루트 9고 루트 25니까 뭐 루트 10 이 정도라고 볼까요? 루트 10. 자, 루트 10은 무리수입니다. 유리수고 무리수죠. 그러면 이 두 개의 이 가운데 있죠? 중점. 아까 이거 한 것처럼 비슷하게 3과 루트 10을 더해요. 그런 다음에 2를 나누면 이게 뭐가 되냐면 이 중점이 되는 겁니다. 가운데점. 자, 이거는 유리수일까요? 무리수일까요? 자, 유리수 더하기 무리수를 해주면요, 무리수가 되고요. 무리수를 2로 나눠도 무리수가 됩니다. 이렇게 돼요. 자, 소수 입장에서 보면요, 여기에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예요. 무한이 반복되는 겁니다. 무한이 반복이에요. 무한이 계속 이 소수 부분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3을 더해도 여전히 이 소수 부분은 무한이 있겠죠? 2로 나눈다고 해도 끝없이 존재합니다. 규칙성이 없이요. 그래서 이 값 자체도 무리수가 돼요. 가운데 값이 이렇게요. 그럼 또 그거랑 마찬가지 3이랑 또 얘랑 또 똑같은 작업을 해요. 3이랑 지금 구한 거랑 이렇게 더한 다음에 이걸 다시 또 2로 나눠요. 그럼 유리수고 얘가 무리수기 때문에 방금 했던 거랑 똑같이 이 결과도 무리수가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면 이것도 계속해서 무수히 많이 만들 수 있겠죠. 자, 요거 뭐 대답은 이렇게 하면 될 거고요. 자, 이걸 다시 정리를 하면요, 이렇게 수직선이 있어요. 수직선이 있을 때, 자, 수직선에 유리수가 있죠. 유리수가 무수히 많고 무리수도 무수히 많아요. 유리수와 무리수를 다 찍으면 이 실수가 됩니다. 실수는 이 수직선을 다 채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해를 어떻게 하는 게 더 좋냐면요, 일단 유리수가 있죠. 유리수. 옛날 사람들은 유리수면 다 표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정수분의 정수인 거, 이렇게. 그러니까 유리수인 것들이 쭉 있고요. 자, 이 나머지를 그냥 다 무리수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전체를 그냥 실수라고 생각하고요. 전체, 모든 것, 이 수직선을 채울 수 있는 모든 수, 즉,
실수는요, 크기가 있는 수예요. 크기가 있는 전체를 다 실수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중에 유리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유리수. 유리수 이외의 것들이 다 무리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 수직선에서 일단 어떤 간격을 두고서 이렇게 두 수를 선택해서 이렇게 A, B. 이게 유리수든 무리수든 상관없어요. 서로 다른 수기만 하면은, 자, 이 두 수 사이에는요, 요 두 사이에는 유리수도 무수히 많고요, 무리수도 무수히 많습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임의의 두 수 사이에는, 이 사이에는 유리수도 무수히 많고, 무리수도 무수히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